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제주 MBC는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과제들을 짚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역사적 교훈들을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최남단에 길게 뻗어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도내 곳곳에 만든 군사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이 일대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방부가 소유해왔습니다. 드넓은 벌판 곳곳에 세워진 반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일제가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만든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그 당시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인력 자체를 지역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장 건설하면서 때를 입히는 것도 원딱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누님들이 가서 사소한 인건비를 받고서 거기서 전부 일을 해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후 15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그 사이 일제의 수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유물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경납고만 해도 원래 20기가 남아 있었지만 한 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남아있는 일제 군사시설은 모두 120여 개. 일제시대 제주도민의 고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장들이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키우는 기회로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지난해 말 5천만 원 가까이를 들여 일제 잔재 청산 활동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청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관련된 예산을 좀 넣어서 어떤 부분이 청산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것 같고. 최근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잠들어 있던 평화대공원 사업이 재개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571억 원을 들여 이 일대에 평화전시관과 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황.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존하며 활용할지에 대한 지혜를 지역사회가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영훈 지사 취임 후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제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은 물론 답정너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도 쟁점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만난 시민사회 단체들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책이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본 현지를 포함해 국내외에서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만큼 제주도가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안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는 요구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방류를 막을 수 있는지 판단의 차이가 있다며 방류할 경우 도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해주는 역할, 그리고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주도가 투기 저지보다는 사후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라는 게 한 번에 일시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간 이제 방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방류가 되더라도
내년에 중단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거 지속적으로 이거는 방류 중단을 요구를 해야 되는. 답정너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국회 통과를 해야 법이, 그래서 그게 일정별로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시일이 굉장히 촉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지금 국회 통과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시는지. 상임위에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제주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 다이빙하는 순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인데요. 물이 빠져 수심이 낮은데도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제주시 구좌읍 김영해변. 방파제 위에 있던 한 남성이 힘차게 다이빙을 합니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40대 남성이 머리를 부딪혀 전신 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당시 수심은 1m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은지 안조 만조 시간대를 모르고 그냥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앞뒤 안 보시고 그냥 뛰어내리시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제주시 2호동의 한 포구에서도 다이빙을 한 20대 남성이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높이 3m가 넘는 이 방파제에서 수심이 낮은 간조 시간대에 뛰어들었다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이에만 3건의 다이빙 사고가 났는데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이빙 영상 게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 사고 등 올 들어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모두 13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포구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고 구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경과 제주도는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을 제한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다이빙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농민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농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잃고 부정대출자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 울리는 대출 사기,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고흥으로 귀농한 56살 이의돌 씨. 이 씨가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을 받게 된 건 모종 사업자 지모 씨를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하수호 모종을 사서 심으면 해당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매년 도비 500억 원을 들여 농어업인에게 최고 1억 원을 1%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해왔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 씨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총 1억 원을 빌려 1,000만 원은 지 씨로부터 하수호 만주를 사서 심고 9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게 이 씨의 계획이었지만 지 씨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그 10배인 하수호 10만 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엔 대출금 전액을 운영비 없이 오로지 모종 구매로만 사용하겠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 씨는 그제서야 모종 구매로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전액 모종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자금을 뭐라 하라고 나와. 농사 지은데 사용해라. 그것도 종잣값으로. 선정자면은 자기 돈이야. 그것도 내가 해주니까 누가 가서 못해.
대출 준비 과정 내내 지자체와 지역 농업계와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지 씨. 때문에 이 씨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관행적인 대출 방법이라는 지 씨의 말을 믿게 됐고 대출을 감행했습니다. 든든한 나의 왕백이니까 아무튼 부탁드려요. 그런데 취재 결과 모종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지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1억 원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 씨에게 속아 불필요한 거짓 대출 서류를 제출한 이 씨는 심지어 서류에 맞게 송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출금 전액을 지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며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을 X가 줬고 저는 그 돈을 매일 갚아야 된다는 게 매달 갚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돕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금융과 행정에 미숙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고 한라산 북쪽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양산이나 모자를 쓰면 체감온도를 7도가량 낮출 수 있는데요. 볕이 강한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차단과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3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 지역 27도, 남부 26도 보이고 있고요. 성판악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1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추자도는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불어서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 동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제주 동부 앞바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제주대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대기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들이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부적정 이송 또는 수용 곤란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해 119 구급대 이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는 21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절반 이상이 경증과 비응급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산 취나물의 항공 운송비가 인상돼 농가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취나물 항공화물 운송비를 올해 1월 1일 4kg 한 상자에 3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200원을 더 인상해 지난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1년 만에 27.8% 인상했습니다. 취나물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220농가가 100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 90% 이상이 다른 지방으로 출하됩니다. 제주 출신 프로야구 선수인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가 고향사랑 기부에 나섰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고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농협은행 제주본부와 함께 조성한 야구 꿈나무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고향인 제주를 잊어본 적이 없고 고향의 야구 꿈나무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도내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사인볼과 유니폼도 전달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걸리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과 조례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와 신고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